인사드리겠습니다.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대훈 영사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많은 준비를 또 했고 또 이렇게 교민분들 앞에서 서서 발표를 하려니까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영사 졸업법 관련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조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기존에는 이제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지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그 스타지에 어제 우리 윤여정 배우께서 오스카에서 여우조연상을 탔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일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저는 이제 한국에서 물론 파견 나온 입장이지만 우리 교민분들께서 이런 기사를 접할 때 느껴질 감정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제가 봤던 기사는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우리 윤여정 배우의 수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해외에서 국제적인 이벤트나 여러 가지 시상이 있을 때 국내에서 응원하는 우리 국민과 달리 교민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또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교민들의 감정이나 마음은 아주 뜨겁고 아주 기대치도 높고 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교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생활 여건에 관해서는 기대 수준에 그간에 좀 못 미쳐왔다라는 게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제2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따른 하위 법령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간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법으로서 뒷받침됐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1년 올해 1월 16일 이전에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그런 하위 훈련이라는 그런 법 체계에서 그간의 영사 조력 제공이 되어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1월 16일 이후로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사조력법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법률에 의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이 법률에 근거해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영사조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건 사고로부터 재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서 재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정리되어야 되는데요. 재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저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건, 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되어서 영사조력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된 법적 의무가 명확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국민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후에 나오는 3장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영사조력에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 내용이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사조력 시행 시에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생명, 신체, 재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켜주셔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와 관습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주의를 다하셔야 됩니다. 바로 저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저희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한 의무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상의 3조, 4조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사조력법이 시행이 되면은 그러면 영사조력 범위가 기존에 비해서 무한정으로 확대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영사조력은 국가의 무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보호 의무와 개인들의 자기 책임의 원칙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균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법규 준수의 원칙,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그리고 뒷장에 또 나오는 비용의 자기 부담의 원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사 조력을 함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말레이시아에 체류함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약, 국제법규를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의 국가의 법령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영사 졸업 시에 해당 국가의 제도 그리고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사실 이 나라의 경찰의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에 의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사안 이외에 특수한 상황 그리고 문화, 제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사조력은 제1분이 사건, 사고에 처한 경우에 스스로 또는 용보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형평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유사 상황 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에 의한 그런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게 제공이 됩니다. 아울러 해외에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에 지금 계시는 국민들과의 형평성이 그래서 이제 고려가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영사조력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의 정보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작년 정도에 발생했던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사진을 찍다가 추락했던 우리 국민의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비용의 자기 부담 원칙에 해당이 되고 당시 결론은 여러 가지 교민사의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료비를 협상을 한다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부담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비용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사실 많이 높아지는 게 현실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자기 부담 원칙이 첫 번째로 준수가 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조력법은 당연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이고요. 아울러 구체적인 사건, 사고 유형별 우리 제공간에서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요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체포, 구금 또는 수감이 됐을 경우에 우리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이 인도적인 대우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변호인이나 통역인 명단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수강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국민이 현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긴박한 경우에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필요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와 차에 우리 국민이 차를 타고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오토바이가 분명히 뒤에서 봐도 본인이 피해자였는데 경찰 수사관에서 뒤바뀐 그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해당 경찰서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다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시 피해자로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 통역인 명단은 저희가 지역별로 지금 현재 큰 번역으로 쿠알라룸푸르, 그다음에 조호바루, 페낭, 그리고 사바사라와 이렇게 큰 번역으로 나눠서 해당 번역 내에 있는 변호인, 그리고 통역인, 그리고 병원 리스트를 모두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이 변호인, 통역인, 그리고 병원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우리 국민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 제공을 해드려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국민 사망 시에는 가족도 모자에 고지를 하고 사인조사 및 시신체에 관련 주재국의 절차를 안내를 드리고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가족 등의 연고자 고지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종 시에는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저희가 계속 협력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찾아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 시에는 바로 즉시 연고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 전쟁, 멸항, 폭동, 테러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본부 외교부로부터 신속 대응팀 파견, 그다음에 현지 이동 수단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관할 부분 내 제국의 소재 파악도 하고 안전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등 연고자에게 제국의 소재 및 안전 정보를 또 고지합니다. 유실물 처리 시 제국의 소유 추정 물건 습득 시 유실물이 소유자, 그다음에 유실자에게 반환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제국민이 영사재력을 명백하게 거부하거나, 그리고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통해서 영사재력의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허위로 영사재력을 요청하거나, 그다음에 영사재력을 악용하는 경우에 거부 및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교민사회에서 내가 개인적인 대사관 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좀 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사기 사건과 연루된 경우에 대사관 직원과의 친분을 많이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좀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분을 접할 때 반드시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사관의 조력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자기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냥 이렇게 과시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좀 주의 깊게 사람을 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제 경비에 있어서도 자기가 조력을 받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사 조력의 유형에 대해서 표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재외국민 접촉, 연고자 파악 고지, 정보 제공, 관계기관 협조 요청, 긴급조치 노력 등으로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고요. 먼저 재외국민 접촉 시에는 저희가 정기적인 방문 면담을 통해 접촉을 하고, 다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고지 파악 고지에 있어서도 사건 사고 발생 시 연고자를 제가 파악을 해서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을 바로 즉시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에도 사건 사고를 당한 본인이 이걸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국민 체포 구금 수감 시에는 변호사 및 통역 명단을 제공하고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범죄 피해 시에는 주재국 제도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갈 정보를 제공해서 즉시 가실 수 있게끔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번역이나 법률자문을 저희가 직접 제공한다든지 통번역 소송비 그리고 의료비 등에 대한 지불 보전 보증, 그다음에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형사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인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이 사각지대를 저희가 최대한 좀 여러분들의 조력을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발표 자료에서 내용을 나왔었던 우리 구충처리위원회가 사실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본관과 한인회의 관계가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본관과 한인회가 이런 사각지대가 최대한 이제 구조될 수 있도록, 조력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국민이 사건에 연루가 되면 가장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사건 체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나라 경찰들이 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굳이 수갑을 찰 필요가 없는데 수갑을 채운다든지, 그 다음에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만 이제 개선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 국민께서 체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싶다. 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싶다라고 꼭 말씀을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체포되는 내용에 있어서 대사관에 최대한 빨리 도달되면 좋을 텐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경찰 내부에 이제 헤드쿼터로 전달이 되고 이게 외교부에 전달된 다음에 그 이후에 공간에 도달이 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넘게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나라의 이거는 법체계, 그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가 접촉을 할 때도 이걸 좀 신속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개진을 했지만 사실 이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사건 사고 연루가 돼서 이런 체포나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꼭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의뢰가 오지만 저희가 한 가지 제일 핵심적인 기준은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이 나라 경찰한테 조력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존중이 될 부분인데,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관이 부당한 권력을 사용한다라든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속 해외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회 지금 $3,000를 한도로 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지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지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전적으로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연고자, 친척이나 친구가 외교부에 입금을 하게 되면 대사관에서 그 금액을 확인되는 대로 바로 $3,000 한도 내에서, 이와 $3,000 한도 내에서 본인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 제도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사관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요청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변보호라는 개념입니다. 본인이 지금 직접 사건을 당해서 급한 상황이고 지금 빨리 대사관에서 나를 신변보호해달라, 이런 내용의 얘기를 좀 긴급하게 전화가 주셔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내용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신변보호 제도에 관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마치 경호원이 경찰이 막 경호원처럼 따라붙어서 24시간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정도의 개념의 신변보호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다 그 거소 가까운 데 다 경찰서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뭔가 위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요청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출동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경찰에서 말하는 신변보호의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변보호는 이 나라에서 긴급번호를 통해서 경찰을 빨리 출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변보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변보호라는 개념이 마치 경호원처럼 24시간 이렇게 따라붙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 경찰의 긴급번호를 통해서 경찰을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하게 하는 그런 저희가 교육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용사 졸업법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어떤 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개별 사건에 대한 문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저희 면담 일정은 언제든 대사관에 언제든 오실 수 있고, 면담 일정을 잡아서 저하고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셔서 그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혹시나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면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언제든 대사관에 방문하셔도 좋고 대사관에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body. Today 사랑해요. 대박. Okay.